최령희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예술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실각된 걸로 알려진 황병서가 넉 달 만에 다시 북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복장 그리고 위상은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황병서의 복귀와 관련해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병서로 보이는 인물이 최근 그 북한 중앙보고대회 행사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직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소장님, 한때 군서열 2인자 2위 자리를 지켰던 황병서가 실각하고 최룡해가 그 자리를 꿰찼었거든요. 그런데 정신교육을 받으러 간 지 넉 달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옷이 군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네. 쫓겨났던 숙청됐던 간부가 롤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정치국 상무위원 그 5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인데 혁명화를 받고 4개월 만에 복귀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아까 타이틀에서 나왔듯이 그야말로 최용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최용해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조직지도부 부장 아니겠습니까? 74년 김영주를 내쫓은 이후에 그 자리는 항상 김정일과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그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최용해한테 맡겼으니까 결국 최용해는 누군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물론 뭐 황병서 혼자 견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가 있고 이번에 황병서가 실각한 것도 20년 만에 총정치국을 고멸해서 최용해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서 내쫓았다고 할 때 다시 황병서를 끌어들이면 결국 최용해가 견제되지 않겠는가. 이런 김정은의 어떤 용인술이 하나의 그 구현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최룡해를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2인자를 두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만큼 황병서가 놓치기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이례적으로 내리지도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왜 그런다면은 분명히 뭐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하들 책임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 숙청이 되고 출당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출당도 안 시키고 고급당학교에서 그냥 재교육만 시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복귀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그 황병서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병서가 2000년대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머니인 고영희 우상화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그 빛이 좀 크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정치국장이 된 이후에도 막 무릎 꿇고 뭐 보고를 한다든가 입을 가리고 말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행동으로 해서 김정은을 이렇게 굉장히 띄워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그 방금 말씀하신 김정은과 대화할 때 입을 가리고 얘기하던 저 행동 자체가 바로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병서를 이제 복귀시킨 것 같은데 아마도 조직지도부 부부장 정도 돼가지고 과거에 김병옥 제1부부장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하면서 군을 담당했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간 거 아닌 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황병서 지금 화면에 보는 아주 잘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2인자로서 김정은 바로 옆자리를 지키던 황병서 숙청됐다가 다시 복귀한 이례적인 인물인데 중국 쪽에서는 또 굉장히 독특한 분석을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통 고위직을 내칠 때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을 중국에서 내놨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평양에서 누구를 쳤다. 김원홍 국가보위상을 쳤다. 그러면 김정은이 한또 400~500만 달러를 벌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관별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경제용어로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국가보위성은 뭐 마약 밀매까지 하고 또 인민무력성은 무연탄, 철광석 수출해서 그 돈 갖다 이제 군인들도 먹여 살리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달러를 이제 꽁쳐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를 치면 그 꽁쳐놨던 달러를 김정은이가 회수하고 쉽게 말해서 쌈짓돈을 뺏는다는 쌈짓돈을 이제 소리군요. 빼앗아내고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해서 또 시키면 그 사람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또 이제 막 꿀벌이 이제 꿀을 물어다가 쌓아놓듯이 쌓아놓으면 그걸 물론 다 김정은이한테 바쳐야 되지만 그다 바치면 또 자기네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총정치국을 20년 만에 이렇게 들쑤신 건 결국 그게 돈이 좀 많았다는 얘기고 아하. 김원홍을 친 것도 국가보위성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친 게 아니겠는가.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실장님 말씀대로 황병서는 줄기로 볼 때는 이게 최용해는 백두산 줄기, 김정은은 백두열토인데 황병서는 결국 고형이 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오는 없고 최용해는 뭐 무슨 여자 문제니 뭐 이래서 흉명화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황병서는 그런 과오를 범한 적이 아하.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애껴놨다가 또 써먹으려고 지금 올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전히 북한의 2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룡해는 최근 삼지연 관현악단의 귀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요, 이 공연장에서 남한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먼저 삼지연 관현악단의 남한 공연 당시의 모습을 짧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심을 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불어넣고 다 함께 차차차 제하늘가 돌아올란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남한의 공연을 잘 마치고 귀환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북한에서 최룡해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데 공명이 어떤 곡들로 구성이 됐는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빼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안 뺐을 것 같습니다. 안 뺐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고영리가 네. 연애할 때 차 안에서 아하. 몰래 불렀다 그랬고 네. 또 상당히 북한 간부들이 좋아하고 또 네. 그다음에 한국도 안 뺐으리라고 보는 것은 이제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노래도 그건 김정일이 좋아했었던. 김정일이 최고로 좋아했고 그래서 혜연이를 초청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송사되지 않았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사무곡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그 곡은 빼지 않고 불렀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남한 노래는 사실 금지돼 있는 곡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해도 그렇게 들어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한 노래를 부르는 건 괜찮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현재 물론 다 함께 찾아서는 저게 북한에서 이제 유행한 노래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들이 우리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했던 공연했던 노래들. 그 노래들이 대부분 다고 네. 특히 일부만 아닌 노래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렇게 남한 노래를 불러도 북한 체제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네. 노래를 이렇게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한의 노래를 북한 가서 귀환 공연으로 하는 이유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분석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남한 노래도 마음대로 부를 정도로 뭔가 개방 인식이 있고 미국과도 대화할 수도 있어. 이런 뭐 국제적인 우리 스탠다드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봉 실장 그리고 안찬일 소장, 신인균 대표 이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